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등교하니 어떤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니 걱정이 될 때도 있죠? 하루하루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모리스도 걱정이 많은 친구예요. 걱정이 사라진 모리스의 일주일, 우리 한번 되돌아볼래요? 새 친구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을까? 예전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땐 어떻게 하지? 점심시간에 먹기 싫은 브로콜리가 나오면? 밤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이 책의 주인공 모리스가 새로운 학교에 적응해가는 일주일을 함께 보낼 거예요. 모리스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모리스는 기분이 어떻게 해서 좋아졌는지, 모리스와 특별한 일주일을 함께 보내게 될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부모님들에게도 이 책이 행복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하네요. 칼 요한 포센 엘린 지음, 출판사 세멘 파커스. 모리스는 걱정이 많아. 표정을 보면 모리스는 걱정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밝게 웃는 모습이 보이네요. 모리스를 소개할게요. 모리스는 엄마와 아빠, 누나와 함께 살아요. 모리스의 가족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모리스는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아요. 성격도 밝고 노는 걸 좋아하죠. 탐험 떠나기도 하고 누나와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아해요. 특히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리는 걸 좋아하죠.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릴 때 가끔은 주머니 속 물건들이 땅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지기도 해요. 모리스는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지만 중심을 잘 잡지 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벌떡 일어나요. 모리스는 용감하거든요. 모리스는 경찰이나 선생님, 우주비행사 또는 의사가 되고 싶대요. 하지만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우주를 날아다니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모리스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새로 이사온 동네에는 재밌는 게 아주 많아요. 놀이터도 있고 나무도 있어서 언제든지 오를 수 있어요. 게다가 새로운 친구들도 있죠. 앞으로 모리스는 어떤 일주일을 보내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소개하는 글도 한번 적어보고 계약하고 난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땠는지 모리스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함께 글 쓰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 잠에서 깬 모리스는 갑자기 걱정이 되었어요. 내일 새로운 학교에 가야 하거든요. 문득 예전 동네에는 친한 친구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혼자가 되면 어떡하죠? 모리스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누나 몰리가 모리스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괜찮니, 모리스? 걱정이 너무 많아. 이런 기분이 너무 싫어. 왜 그 걱정되는데? 새로운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면 어떡하지? 혹시 기분이 좋아지게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내 동생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데는 누나가 선수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 걱정들이 몸속에서 회전 목마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말이야. 때로는 몸 밖으로 나가기도 해. 기분을 바꾸고 싶다면 돌아가는 방향을 바꾸면 돼. 기분을 유리주리 가지고 놀 수도 있어. 그러면 걱정이 지쳐서 사라지지. 몰리는 팔을 휘저으며 기분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보여주었어요. 모리스는 몰리를 따라 했어요. 그런데 누나, 걱정이 아직 몸 안에 있어. 마음이 변했는지 다른 쪽으로 돌아. 이제는 자동차처럼 굉장히 빨리 움직여. 누나,
걱정이 밖으로 나가고 있어. 모리스는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몸을 요리조리 움직였어요. 그러다 배가 간질간질하더니 웃음이 나왔어요. 잘했어, 모리스. 기분이 좋아질 줄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일 학교에 가면 새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야. 화요일. 오늘은 모리스가 새 학교에 처음 가는 날이에요. 아빠 손을 잡고 학교를 향해 걸어갈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회사에 가야 해서 학교 앞에서 헤어졌어요. 학교에는 선생님 세 분과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모두 친절했죠. 그런데 모리스는 자꾸 예전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모리스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생님이 모리스에게 다가왔어요. 안녕, 모리스. 기분이 좀 어떠니? 슬퍼요. 예전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그렇구나. 그런 기분은 자연스러운 거야. 기분이 나아질 만한 방법을 알려줄게. 우리 같이 해볼까? 모리스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쳐 줄지 궁금했죠. 앞에 친구들 사진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사진이 어디에 있니? 저기요. 좋아. 이제 사진을 가져와서 주머니에 넣어보렴. 앞으로는 어디를 가든 친구들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모리스는 선생님이 말한 대로 주머니에 사진을 넣었어요.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해졌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사진이 있다고 상상해 볼 거야. 새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야. 모리스는 사진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새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요.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수업이 모두 끝나자 엄마와 아빠가 모리스를 데리러 왔어요. 모리스는 부모님을 보자 신난 얼굴로 학교가 재미있었다고 말했어요. 새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고 자랑하기도 했죠. 모리스는 내일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수요일, 모리스는 학교에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모리스는 친구들은 하루 종일 밖에서 놀았죠.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자전거도 탔어요. 동물 흉내 내기 놀이를 할 때는 벌레처럼 땅을 기어다녔어요. 그렇게 한참 놀다 보니 옷이 더러워졌어요.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말했어요. 모리스, 우리 목욕하자. 엄마는 욕조에 물을 받고 거품을 채웠어요. 모리스는 욕조에 퐁당 들어가서 장난감 배를 가지고 첨벙첨벙 물을 튀기며 놀았어요. 모리스는 바다의 왕이 된 것 같았어요. 신나게 놀다가 욕실벽을 보았는데 거미가 붙어 있었어요. 모리스는 겁이 나서 반대편으로 도망쳤어요. 엄마! 벽에 징그러운 거미가 있어요. 저 귀여운 녀석 말이니? 엄마는 거미의 이름이 티나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옛날에 티나라는 거미가 살았어. 티나는 할머니를 만나러 갔지. 할머니는 티나에게 날씨가 추워지면 신으라고 직접 만든 빨간 양말 8개를 주었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친구들이 춥다고 하면 양말을 빌려주어야 한다. 씩씩하게 대답한 티나는 할머니의 주황색 모자도 빌렸어. 행복해진 티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춤을 추었어. 티나는 할머니의 말씀대로 친구들에게 양말을 빌려주었단다. 모리스, 티나가 빨간 양말을 신고 주황색 모자를 쓰고 있니? 아니요, 둘 다 없어요. 친구에게 빌려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참, 티나에게 노래를 들려주면 춤을 춘단다. 정말 그런지 노래를 불러볼까? 모리스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를 부르면서 율동도 했어요. 그러자 티나도 기분이 좋아졌는지 춤을 추면서 벽을 기어 올라 작은 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모리스는 티나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른 거미도요. 왜냐하면 모리스는 거미와 친구가 되었거든요. 목요일, 모리스는 아빠 손을 잡고 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모리스는 방금 잠에서 깬 나비를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죠. 신나게 뛰어다니던 모리스가 넘어지면서 무릎에 상처가 생기고 말았어요. 아빠가 울음을 터뜨린 모리스를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많이 아프겠구나. 다친 무릎을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까? 모리스의 뺨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렇지만 아빠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죠. 저기 자전거 타는 아줌마가 보이니? 네, 보여요. 이제 아픈 부분을 아주머니의 자전거 바구니에 태울 거야. 아줌마의 자전거를 타고 저 멀리 가버리게 말이야. 모리스, 아픈 느낌은 어떤 색깔이니? 빨간색이요. 그래? 그럼 어떤 소리를 낼까? 아야! 잘했어. 아픈 느낌은 어떻게 생겼니? 축구공처럼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아야! 하고 외치는 빨간색 축구공이 되겠구나. 맞아요, 아빠. 그런데 아직도 아파요. 그래,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이제 아야! 하고 외치는 빨간 축구공을 저 아줌마의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보자. 아줌마가 멀리 갈수록 상처도 빨리 낫겠지? 모리스는 자전거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빨간 축구공이 통통 튕기면서 가는 모습을 상상했죠. 빨간 공이 튕길 때마다 아야, 아야, 아야 하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공이 자전거 근처까지 갔어요. 그러고는 바구니 속으로 쏙 들어갔죠. 아빠, 이제 안 아파요. 상처가 벌써 나으려나 봐요. 모리스는 눈물을 닦고 다시 아빠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일어나 학교로 향했죠. 학교에 도착한 모리스는 친구들에게 안 아파지는 방법을 들려주었어요. 낫고 있는 무릎의 상처도 보여주었고요. 금요일,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모리스는 무척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브로콜리가 싫었어요. 배는 고팠지만 브로콜리는 먹고 싶지 않았죠. 선생님, 브로콜리는 먹고 싶지 않아요. 그렇구나, 모리스. 혹시 배가 부르니? 아니요, 배는 고파요. 선생님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럼 싫어했던 음식을 좋아하게 된 적은 있니? 아빠랑 동물원에 갔을 때 처음 먹어본 새우요. 처음에는 새우가 싫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먹어보자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이제는 새우를 잘 먹어요. 잘 됐구나. 모리스에게 그런 음식이 또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배가 고팠는데 집에 바나나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바나나를 싫어했는데 배가 고파서 용기를 내어 먹어봤어요. 다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모리스가 신나서 계속 말했어요. 언젠가는 버섯 수프를 먹었어요. 처음에는 토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먹어봤더니 맛있었던 음식이 많았구나. 혹시 브로콜리도 그렇지 않을까? 모리스는 접시 위에 있는 브로콜리를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용기를 내기로 했죠. 모리스는 접시 위에 있는 브로콜리를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용기를 내기로 했죠. 브로콜리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면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맛이지? 버섯 맛? 새우 맛? 아니면 바나나 맛?
모리스는 선생님을 보면서 환하게 웃고는 브로콜리를 하나 더 먹었어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브로콜리가 좋아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모리스는 엄마와 아빠에게 브로콜리를 먹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용감했는지도요. 모리스는 저녁 식사 때 브로콜리를 또 먹고 싶다고 했어요. 토요일, 모리스는 누나 몰리와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케이크도 만들고 자전거도 타고 줄넘기도 했거든요. 모리스는 케이크를 만들 때가 가장 좋았어요. 누나는 밀가루를 왕창 쏟는 바람에 얼굴이 귀신처럼 하얘졌어요. 가족 모두 그 모습을 보고 웃었죠. 이제 어두워져 잠들 시간이 되었어요. 엄마가 불을 끄자 방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깜깜해서 무서워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모리스, 깜깜한 것도 색깔이라는 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옷이나 장난감은 색깔이 다 다르지? 네, 맞아요. 어두워지면 방에 있는 물건들의 색깔이 바뀐단다. 불이 켜지면 다시 평소랑 똑같아지지. 다른 색깔로 변한다고 상상할 수도 있어. 깜깜할 때 검정색으로 바뀐 물건들이 파란색이나 노란색처럼 다른 색으로도 바뀌는 거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말이지. 만약 깜깜해서 무서울 때는 재미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봐. 불을 꺼서 방이 깜깜해져도 조금만 있으면 금방 익숙해진단다. 그러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야. 낮에 보던 색깔과 조금 다르지만 말이야. 불이 켜져 있을 때는 하늘에 뜬 별이 안 보였지? 하지만 깜깜해지면 별들이 더 잘 보인단다. 엄마, 별이 너무 예뻐요. 깜깜한 어둠하고 친해지면 잠들기 전에 별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매일 밤마다 볼 수 있지. 그러면 깜깜한 것을 좋아해 볼래요. 모리스가 침대에 누워 별을 바라보자 엄마가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모리스는 별을 세어보려 했지만 갑자기 잠이 쏟아져서 눈이 점점 감겼어요. 이제는 깜깜한 게 무섭지 않아요. 우리 모리스 정말 용감하구나. 잘 자렴, 내 보물. 엄마가 모리스의 이마에 뽀뽀해 주었어요. 일요일, 모리스는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오늘은 가족과 공원에 가기로 했거든요. 벌떡 일어난 모리스가 가족들을 모두 깨웠어요. 공원에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놀고 있었어요. 높이 오르는 걸 좋아하는 모리스가 정글짐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한 친구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왜 울어?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어. 모리스는 누나가 알려준 대로 무서운 느낌이 사라지도록 도와주기로 했어요. 무서운 기분을 빙그르르 굴려봐. 우주 멀리까지 날려 보내도 돼. 친구가 잠시 상상해 보더니 이렇게 외쳤어요. 와, 된다! 모리스는 기뻐하는 친구와 같이 내려왔어요. 모리스는 무척 뿌듯했어요. 정글짐에서 내려온 모리스는 그네를 타러 갔어요. 거기에서는 한 친구가 거미를 보고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모리스가 친구에게 물었어요. 혹시 거미가 빨간 양말을 신고 주황색 모자를 쓰고 있니? 아니, 거미는 양말을 신거나 모자를 쓰지 않잖아. 아마 다른 거미 친구한테 빌려주었을 거야. 친구는 알쏭달쏭한 눈으로 모리스를 바라보더니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 금세 거미를 잊고 다시 그네를 탔어요. 친구의 기분도 좋아졌지요. 모리스는 아빠와 잡기놀이도 했죠. 그런데 아빠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어요. 무척 아파 보였어요.
모리스는 며칠 전에 아빠가 알려준 대로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모리스는 아픔이 무슨 색깔이고 어떤 소리를 내며 모양은 어떤지 물어보았어요. 아빠는 웃으며 하나씩 대답할수록 아팠던 것이 점점 나아졌어요. 모리스, 도와줘서 고마워. 아빠는 이제 아프지 않아. 우리 용감한 모리스가 일주일 동안 많은 걸 배웠구나. 내일은 누구를 도와주게 될까? 정말 기대되는걸. 자, 어제 누나랑 같이 만든 케이크 먹으러 가볼까? 부모의 태도가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모리스가 배운 기법을 아이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먼저 이 책의 내용을 신뢰해야 해요. 믿음을 갖고 아이에게 전해주면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거예요. 부모는 아이의 롤 모델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사람을 해치지 않는 거미를 부모가 무서워하면 아이도 똑같이 무서워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먼저 돌아봐 주세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 책의 마법이 아이에게도 통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만들어지는 인지지도가 미래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만든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같은 현실도 다르게 인식하죠. 그래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진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은 경험, 지식, 문화, 그리고 다른 많은 요소들로 형성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상 사이의 의미와 관계를 파악해 나름의 기준으로 정리한 것을 인지 지도라고 합니다. 멘탈 맵.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는 인지 지도의 기반은 훗날 성장한 뒤 내리는 다양한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 때로는 부모의 인지 지도를 고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의 변화는 믿음의 비례에 나타나죠. 부모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최선을 다해 아이를 도와주세요. 책에 담긴 기법들은 분명 아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배우게 되죠. 어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하듯 모든 아이들은 각자 다른 자신만의 감각을 이용해 배웁니다. 어떤 아이는 시각이나 청각이 더 발달되어 있고 어떤 아이는 촉각이 더 발달되어 있어요. 이 책에 소개하는 다양한 기법 중에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여러 가지 기법은 아이마다 다른 효과를 보일 수 있죠. 아이와 함께 잘 맞는 기법을 찾고 다양한 상황에서 아이가 스스로 적용하도록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 이 책에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아이에게 가장 효과적인 새로운 기법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기다 보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아이가 스스로 사고의 틀을 깨도록 도와주세요. 간혹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사고의 틀에 갇혀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죠. 모리스의 이야기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힘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경험을 변화시키죠. 상징, 색깔, 움직임 등을 이용해 아이 스스로 낡은 사고를 깨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곁에서 도와주세요. 아이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기법을 적용할수록 부정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기분이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공동체 문화 형성 작은 도서관에서 함께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